여름 내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바구니 가득 수확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애써 심은 토마토가 키만 훌쩍 크고 열매는 몇 개 열리지 않아 실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혹은 기껏 열린 토마토의 밑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서 그대로 버려야 했던 뼈아픈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보여주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토마토 농사 성패는 모종을 심는 바로 그날, 단 하루 만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종을 심기 위해 파놓은 그 작은 구멍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흙을 파고 모종을 넣은 뒤 다시 흙을 덮습니다. 하지만 전문 농부들과 오랜 세월 텃밭을 갖고 온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 재료들을 숨겨놓습니다. 이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심지어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가을이 되었을 때 수십 배의 수확량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종 구멍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토마토가 여름 내내 먹고 자랄 마법의 도시락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마법의 도시락통 안에 들어가야 할 기적의 재료들과 완벽한 심기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은 토마토 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토마토라는 식물의 고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입니다. 척박하고 거친 환경, 그리고 강렬한 태양 아래서 살아남아야 했던 야생식물이 바로 토마토의 조상입니다. 그곳의 흙은 화산재가 섞여 있어 미네랄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또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수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는 본능적으로 어마어마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는 토마토를 좁고 얕은 화분이나 비료로 범벅이 된 인공적인 밭에 심습니다. 식물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수백 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마토나 옥수수를 심을 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땅에 묻어 토양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땅속의 미생물들이 이 재료들을 분해하고 토마토는 그 영양분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구멍 속의 비밀 재료들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현대의 텃밭에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흙을 살리고 뿌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고대의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멍 속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마법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껍데기입니다. 토마토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배꼽 썩은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아실 겁니다. 열매 밑부분이 검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은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전염병이거나 벌레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병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토마토가 열매를 맺고 과육을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흙 속에 칼슘이 모자라면 열매의 세포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검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천연 칼슘제가 바로 달걀 껍데기입니다. 달걀 껍데기의 95% 이상이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그냥 큼직하게 부숴서 넣으면 안 됩니다. 흙 속에서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믹서기나 절구를 이용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달걀 껍데기 가루를 모종을 심을 구멍 밑바닥에 한 줌 넉넉히 뿌려주세요. 그러면 여름 내내 토마토 뿌리가 조금씩 녹아나오는 천연 칼슘을 쏙쏙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배꼽 썩은 병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꽉 찬 아주 튼튼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텃밭의 황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구멍 속에 숨겨야 할 엄청난 비밀 재료는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토마토의 맛과 크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가 줄기를 키우는 데는 질소가 필요하지만 크고 달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륨은 식물체 내에서 수분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며 과일의 당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시중에서 비싼 칼륨 비료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먹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 칼륨과 인산이 아주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잘게 가위로 썰어주세요. 잘게 썰수록 흙 속에서 미생물들에 의해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모종을 심기 전 파놓은 구멍 안에 잘게 썬 바나나 껍질을 한 개 분량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 모종의 뿌리가 껍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뿌리가 직접 닿으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뿌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품고 자란 토마토는 꽃을 훨씬 더 많이 피웁니다. 꽃이 많이 핀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확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고 달콤한 토마토 특유의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나나 껍질 하나가 텃밭의 당도를 바꾸는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비밀 재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효과만큼은 기적에 가까운 아스피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두통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는 바로 그 하얀색 알약입니다. 식물에게 사람의 약을 준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살리실산입니다. 이 살리실산은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원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어 호르몬과 똑같은 성분입니다.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곰팡이병이나 역병,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밭 전체가 척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스피린이 구세주 역할을 합니다. 모종을 심을 구멍 안에 일반 아스피린 알약을 딱 한 정만 부숴서 넣어보세요. 가루를 내어 흙과 살짝 섞어주면 됩니다. 뿌리를 통해 아스피린 성분을 흡수한 토마토는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면역력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경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잎이 시들거나 병에 걸리는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또한 가뭄이나 폭염 같은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꿋꿋하게 버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서양의 가드너들이 실험을 통해 극찬한 방법입니다. 비싼 농약을 치기 전에 집 구급함에 굴러다니는 아스피린 하나를 토마토 구멍에 양보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푸른 잎을 여름 내내 유지하는 토마토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꿀팁은 재료가 아니라 바로 구멍을 파는 깊이에 관한 엄청난 비밀입니다.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모종을 화분에 심겨 있던 깊이와 똑같이 얕게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마토의 잠재력을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행동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줄기 표면을 보면 하얗고 미세한 솜털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솜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솜털들은 흙과 닿고 수분을 만나면 언제든지 진짜 뿌리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반드시 깊게 심어야 합니다. 구멍을 파실 때는 모종의 전체 길이에서 무려 3분의 2가 땅속으로 묻힐 정도로 깊게 파셔야 합니다. 모종의 아랫부분에 달린 잎사귀들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줄기의 대부분을 땅속 깊은 구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땅속에 묻힌 솜털 같은 줄기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뿌리가 뻗어나옵니다. 뿌리가 2배, 3배로 많아지면 땅속의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지지력을 갖추게 되고 한여름 가뭄이 와도 깊은 땅속의 수분을 찾아 흡수하기 때문에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토마토 농사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잎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를 얼마나 거대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무조건 깊게 묻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생선 대가리나 버리는 생선 찌꺼기를 활용하는 고대의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들으면 냄새가 날까봐 혹은 벌레가 꼬일까봐 걱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옥수수와 토마토를 키울 때 사용해온 전설적인 농사 비법입니다. 생선 찌꺼기는 질소와 인산, 칼슘, 그리고 각종 미량 원소가 완벽한 비율로 조합된 자연이 내린 최고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천연 비료는 찾기 힘듭니다. 방법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꽤 간단합니다. 구멍을 아주 깊게 파야 합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깊게 파낸 다음 맨 밑바닥에 요리하고 남은 생선 대가리나 꼬리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두꺼운 층의 흙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대략 15cm 이상의 흙을 덮어 생선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한 뒤 그 위에 토마토 모종을 심습니다. 이렇게 깊이 묻으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 야생동물이나 파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흙 속의 생선은 서서히 분해됩니다. 토마토 뿌리가 아래로 뻗어 내려가다가 이 생선이 분해된 층을 만나는 순간 토마토는 그야말로 괴물처럼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잎의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줄기는 팔뚝만큼 굵어지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의 텃밭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마법의 가루는 바로 앱솜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그네슘 황산염이라고도 불리는 입욕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 하얀 가루가 토마토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토마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식물이 시들시들해지는 현상인데 이것의 주된 원인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의 잎을 푸르게 만드는 엽록소의 중심핵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종을 심을 구멍에 앱송염을 한 숟가락 정도 흩뿌려줍니다. 그리고 살짝 흙을 덮은 뒤 모종을 심어주면 끝입니다. 앱솜염은 물에 아주 잘 녹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넣고 심은 토마토는 잎의 색깔부터 다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진하고 윤기 나는 짙은 녹색 잎을 뿜어냅니다. 잎이 건강해지니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열매로 전달됩니다. 토마토 알맹이가 굵어지고 색깔이 선명하게 익어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앱솜염에 포함된 황성분은 효소 생성을 도와 식물의 전반적인 풍미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비싸고 복잡한 영양제를 이것저것 섞어 쓸 필요 없이 구멍 속에 넣는 앱솜염 한 숟가락이면 여름 내내 푸르고 건강한 토마토 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멍 속의 비밀 재료는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카페에서 공짜로 얻어올 수 있는 커피 찌꺼기가 훌륭한 텃밭 자원이라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마토 구멍에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커피 찌꺼기에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질소가 약 2%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일반적인 유기농 소똥거름과 비슷한 수준의 훌륭한 질소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질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멍에 커피 찌꺼기를 한 줌 넣고 흙과 잘 섞어주면 땅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커피 향과 유기물 성분이 흙 속에 사는 지렁이들을 강력하게 유인합니다. 지렁이들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농부입니다. 지렁이들이 커피 찌꺼기를 먹기 위해 모종 주변으로 몰려들고 흙을 파고 다니며 땅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줍니다.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지렁이가 배출하는 분변토는 토마토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천연 비료가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커피 찌꺼기를 너무 한꺼번에 뭉텅이로 넣으면 발효되면서 열이 나고 가스가 발생해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당량인 한 줌 정도만 사용하시고
주변의 흙과 골고루 잘 비벼서 섞어준 뒤에 모종을 얹어야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토양의 산성도를 약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토마토의 입맛에 아주 딱 맞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여덟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재료가 아니라 흙 속 생태계를 마법처럼 깨우는 마이코리자, 곰팡이균의 사용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식물을 병들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이코리자, 즉 균군균은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는 아주 착하고 이로운 미생물입니다. 자연 상태의 건강한 숲속 흙에는 이 균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갈아엎는 텃밭의 흙에는 이런 유익균이 거의 죽고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원예점에서 유익균 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포트에서 빼낸 뒤 흙이 묻어있는 하얀 뿌리 표면에 이 마이코리자 균 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리고 구멍에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이 균들은 토마토 뿌리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대신 뿌리를 대신해서 아주 미세하고 거대한 균사체 그물을 땅속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토마토 뿌리가 도달할 수 없는 깊고 좁은 곳까지 균사가 파고들어 물과 영양분을 대신 흡수해서 토마토에게 가져다 줍니다. 토마토 혼자 힘으로 뿌리를 내릴 때보다 무려 100배에서 1000배까지 넓은 면적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토마토는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균에게 조금 나누어 줍니다.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이 균을 묻히고 심은 토마토는 성장이 폭발적으로 빠르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식물 키우기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짜 전문가들의 비밀무기입니다. 아홉 번째로 고려해야 할 아주 훌륭한 구멍 속 재료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하얀 재, 바로 목초액이 아닌 나무재입니다. 시골에서 장작을 떼거나 숯불구이를 하고 남은 재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훌륭한 천연 칼륨 비료이자 토양 개량제입니다. 앞서 바나나 껍질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열매를 달고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무재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산, 마그네슘,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재를 사용할 때는 내 밭의 흙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무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오랫동안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산성화되어 있다면 나무재는 흙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완벽한 치료제가 됩니다. 구멍을 파고 나무재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만 바닥에 흩뿌려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흙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변해 오히려 영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살짝 덮은 뒤 모종을 심습니다. 나무재는 또한 땅속에 숨어있는 굼벵이나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들이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천연 방충제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토마토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굵은 줄기를 뻗어 올리는데 나무재에 포함된 천연 미네랄들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버려지는 재 한 줌이 텃밭의 보약으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열 번째 비밀은 바로 동물성 유기질 거름의 정수인 뼈가루입니다. 원예점에서는 골분 비료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소나 돼지의 뼈를 쪄서 곱게 빻은 가루입니다. 왜 하필 뼈가루일까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질소가 잎을 키우고 칼륨이 열매를 키운다면 인산은 바로 식물의 뼈대인 뿌리와 꽃을 피우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모종을 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새 뿌리가 흙 속에 정착하는 활착 과정입니다. 이때 인산이 풍부하면 뿌리가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산 비료는 흙 속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심은 후 흙 위에 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 구멍 바닥에 뼈가루를 한 줌 넉넉히 깔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뿌리가 밑으로 자라내려가면서 직접 뼈가루에 닿아야만 인산을 쏙쏙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루는 서서히 분해되는 완효성 비료라서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초반에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토마토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꽃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꽃이 피어야 토마토가 달린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꽃이 핀 자리마다 빠짐없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구멍 밑바닥에 숨겨둔 한 줌의 뼈가루에 있습니다. 한 번째로 소개할 아주 특별한 기법은 구멍을 파는 모양에 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종삽으로 동그랗고 깊게 우물처럼 구멍을 팝니다. 이것을 수직 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참호 심기라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호 심기란 무엇일까요? 구멍을 아래로 깊게 파는 대신 옆으로 길쭉하게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마치 참호처럼 말이죠. 대략 15cm 깊이로 길게 고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따낸 기다란 토마토 모종을 세워서 심는 것이 아니라 도랑 안에 가로로 눕혀서 심습니다. 뿌리 쪽과 줄기 대부분이 가로로 땅에 묻히고 맨 위쪽에 달린 잎사귀 부분만 흙위로 빼꼼하게 고개를 내밀도록 직각으로 조심스럽게 구부려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눕혀서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수직으로 깊이 파면 밑바닥의 흙은 한여름에도 차갑습니다. 토마토는 따뜻한 흙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가로로 눕혀 심으면 태양열을 듬뿍 받아 따뜻해진 표층 흙 속에 줄기가 묻히게 되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에 묻힌 줄기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뿌리가 나옵니다. 길게 묻힌 줄기를 따라 융단처럼 빽빽한 뿌리가 생성되어 지표면의 영양분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모종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이상해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햇빛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쳐들고 무섭게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토마토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심기 기술입니다. 두 번째 비밀 재료는 바다의 영양을 듬뿍 머금은 다시마가루, 즉 해조류 비료입니다. 바다의 다시마를 텃밭에 쓴다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는 육지 식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수십 가지의 천연 미량 원소와 아미노산, 그리고 식물 성장 호르몬을 듬뿍 함유하고 있습니다. 흙 속의 비타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조류에 들어있는 천연 호르몬 성분은 토마토 모종이 처음 땅에 옮겨 심어졌을 때 겪는 몸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성장을 멈추고 시들거리는 시간을 아예 없애주는 것입니다. 구멍을 파고 시중에서 파는 켈프 가루나 다시마 비료를 약간 섞어주면 됩니다. 만약 바닷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떠밀려온 해초를 잘게 썰어서 흙과 섞어 구멍 아래쪽에 묻어두어도 훌륭한 효과를 봅니다. 단, 소금기는 물에 잘 씻어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해조류의 가장 큰 마법은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폭염이 오면 대부분의 식물은 꽃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다시마 가루를 먹고 자란 토마토는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수분 유지 능력이 뛰어나서 폭염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요즘, 해조류 비료는 토마토 농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13번째로 살펴볼 것은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앞서 커피 찌꺼기로 지렁이를 유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아예 처음부터 구멍 안에 최고급 지렁이 분변토를 가득 채워주는 것도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일반 흙이나 화학 비료와는 차원이 다른 마법의 물질입니다. 지렁이의 장을 통과하면서 유기물들이 완벽하게 발효되고 쪼개져서 식물 뿌리가 닿자마자 힘들이지 않고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영양 캡슐로 변합니다. 게다가 지렁이 분변토 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모종 구멍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파고 그 안을 지렁이 분변토로 두세 주먹 두둑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종을 사뿐히 얹고 심어주세요. 갓난아기에게 최고급 모유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분변토 속의 미생물들은 토마토 뿌리 주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토양 속에 숨어있는 나쁜 곰팡이나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니 농약을 칠 일도 없어집니다. 또한 분변토는 물을 머금는 스펀지 같은 보수력이 뛰어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흙이 마르지 않게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아무리 많이 흙에 넣어도 화학비료처럼 식물 뿌리가 타버리는 가스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텃밭 농사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치트키가 바로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14번째, 구멍 속의 비밀은 바로 잘 부숙된 퇴비의 활용법입니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똥이나 닭똥으로 만든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십니다. 퇴비는 토마토의 기본 식량이 되는 훌륭한 질소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멍을 파고 퇴비를 듬뿍 넣은 다음 그 위에 모종의 하얀 뿌리를 직접 닦게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을 불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효가 잘 된 퇴비라도 흙 속에서 수분을 만나면 2차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해가스와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연약한 모종 뿌리가 퇴비에 직접 닿으면 며칠 만에 뿌리가 시커멓게 타버리고 식물은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퇴비를 어떻게 구멍에 넣어야 할까요? 바로 층층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멍을 아주 깊이 파고 맨 밑바닥에 퇴비를 넉넉히 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층입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일반 흙을 최소 10cm 두께로 덮어줍니다. 이것이 완충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 즉 깨끗한 흙 위에 모종을 올려놓고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처음 모종이 자리 잡을 때는 깨끗한 흙에서 안전하게 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 토마토가 훌쩍 자라나 폭발적으로 영양분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면 길어진 뿌리가 마침내 맨 밑바닥의 퇴비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식물이 가장 배고픈 타이밍에 맞춰서 차려진 밥상을 만나게 하는 완벽한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15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술은 바로 구멍에 물을 채우는 타이밍과 웅덩이 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흙으로 다 덮고 꾹꾹 누른 다음 마지막에 위에서 물을 조리개로 뿌려줍니다. 겉보기에는 흙이 촉촉해 보이지만 흙을 살짝 걷어보면 뿌리 주변은 여전히 퍼석퍼석하게 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과 뿌리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생겨서 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고수들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멍을 파고 앞서 말씀드린 각종 비밀 재료들을 넣은 뒤 모종을 넣기 전에 그 빈 구멍 안에 물을 찰랑찰랑할 때까지 가득 부어줍니다.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물을 부어 구멍 주변의 흙이 진흙탕처럼 물을 흠뻑 머금게 만듭니다. 그 진흙탕 같은 상태의 구멍 속에 모종을 넣습니다. 그리고 젖은 흙을 덮어주면서 모종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끈적한 진흙이 모종의 솜털 같은 뿌리 하나하나에 빈틈없이 밀착됩니다. 공기주머니가 생길 틈이 전혀 없어집니다. 식물을 심고 나서 시들시들해지는 몸살 현상의 10중 8구는 뿌리가 흙에 밀착되지 않아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 구멍에 미리 물을 가득 채우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토마토의 초기 생존율을 100%로 끌어올려줍니다. 겉에 찔끔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6번째 놀라운 팁은 토마토 구멍 안에 토마토만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동반 식물의 활용입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을 구멍을 조금 넓게 파거나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아주 작은 씨앗이나 모종을 함께 심어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영혼의 단짝은 바로 바질과 메리골드입니다. 토마토와 바질을 한 구멍에 가깝게 심으면 땅속에서 기막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바질 뿌리에서 나오는 독특한 화학물질이 토마토의 풍미를 더욱 진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리할 때 환상의 궁합인 두 식물이 흙 속에서도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또한 메리골드, 즉 천수국이라 불리는 꽃을 모종구멍 바로 옆에 심어주면 놀라운 천연 방제 효과를 얻습니다. 메리골드의 뿌리에서는 선충이라는 땅속의 무서운 벌레를 쫓아내는 강력한 물질을 뿜어냅니다. 선충은 토마토 뿌리에 혹을 만들어 영양분을 빨아먹는 악질 해충입니다.
흙 속에 숨어 있어 농약으로도 잡기 힘든 선충을 예쁜 꽃 한 송이가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메리골드 특유의 향기는 진딧물과 온실가루이 같은 날아다니는 해충들도 헷갈리게 만들어 토마토 잎에 알을 낳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농약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자연의 섭리만으로 해충을 물리치고 맛을 끌어올리는 완벽한 생태계를 모종구멍 주변에 만들어 보세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멍 속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독약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넣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기농을 한다며 주방에서 나온 생쓰레기를 그대로 구멍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밥이나 익히지 않은 채소 껍질, 과일 껍질 등을 말합니다. 바나나 껍질처럼 소량은 괜찮지만 젖은 생쓰레기들을 뭉텅이로 구멍에 넣고 그 위에 토마토를 심으면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흙 속에서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쥐나 두더지, 군뱅이 같은 온갖 해로운 불청객들을 텃밭으로 불러 모으는 잔치상을 차려주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복한 산성물질과 메탄가스는 토마토 뿌리를 하룻밤새 녹여버립니다. 주방 쓰레기는 반드시 텃밭 한 구석에 퇴비장을 만들어 몇 달간 푹 썩혀서 완전히 흙처럼 변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막 베어낸 푸른 잡초나 잔디 깎은 쓰레기를 구멍에 넣는 것도 금물입니다. 푸른 잎들이 분해될 때는 흙 속의 질소를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빼앗아갑니다. 정작 토마토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쓰레기 분해 과정에 다 빼앗기게 되어 식물이 노랗게 굶어 죽게 됩니다. 구멍 속에 무언가를 넣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되었거나 완전히 발효가 끝난 안전한 재료들만 넣어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무심코 던진 쓰레기 하나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8번째 비밀은 바로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구멍 속에 이토록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는 이유는 이 재료들이 흙 속에서 서서히 녹아나오며 여름 내내 뷔페처럼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흙의 온도에 따라 이 재료들이 분해되는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 봄, 흙이 아직 차가울 때 모종을 심으면 미생물들의 활동이 둔해서 구멍 속의 천연 재료들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초반에 굶주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모종을 심기 2-3주 전에 미리 밭에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 뼈가루, 퇴비 등 앞서 말씀드린 마법의 재료들을 미리 구멍 안에 넣고 흙을 덮어둡니다.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덮어주면 햇빛을 받아 흙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따뜻해진 흙 속에서 미생물들이 미리 파티를 시작하여 재료들을 맛있게 요리해둡니다. 2-3주 뒤에 비닐을 걷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구멍을 살짝 파서 모종을 심어보세요. 뿌리가 땅에 닿자마자 미리 완벽하게 세팅된 영양 가득한 수프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성장 속도가 다른 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농사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는 행위가 아닙니다. 땅 속의 미생물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수확량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19번째.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완벽한 황금 비율의 구멍 레시피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고 싶지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한 구멍 레시피를 요약해드립니다. 먼저 모종 길이의 3분의 2가 들어갈 만큼 깊고 넓게 구멍을 팝니다. 맨 밑바닥에는 잘 숙성된 퇴비를 2주먹 넉넉히 깔아줍니다. 그 위에 부순 달걀 껍데기 1숟가락과 잘게 썬 바나나 껍질 하나를 올려줍니다. 이것들이 분해를 도울 한 줌의 일반 흙을 덮어줍니다. 그 위에 뼈가루 1숟가락과 커피 찌꺼기 약간을 흩뿌려줍니다. 다시 깨끗한 흙을 두툼하게 덮어 거름층과 분리시킵니다. 이제 이 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 진흙탕으로 만듭니다. 하단잎을 떼어낸 토마토 모종 뿌리에 마이코리자 균을 묻힌 후 눕히듯이 깊숙이 진흙 속에 넣고 흙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종 주변에 메리골드 하나를 예쁘게 심어줍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시나요?
모종 하나를 심는데 1, 2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수고로움이 앞으로 다가올 뜨거운 3개월의 여름 동안 여러분을 농사의 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약을 치느라 고생할 일도 없고 비료를 주느라 돈을 쓸 일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의 순환고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붉은 토마토의 축제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흙은 정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번째 필수 과정은 바로 구멍을 닫는 궁극의 봉인 기술입니다. 아무리 구멍 속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 놓아도 지표면을 그냥 벌거벗은 흙 상태로 내버려두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햇빛이 내리쬐어 흙이 마르고 갈라지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어올라 토마토 잎에 묻으면서 온갖 곰팡이 병균을 옮깁니다. 모종을 완벽하게 심었다면 반드시 멀칭을 해야 합니다. 비닐로 덮는 것도 좋지만 가장 훌륭한 방법은 볏짚이나 마른 풀, 톱밥 같은 천연 유기물로 모종 주변의 흙을 두껍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입니다. 최소 5cm 이상의 두께로 푹신하게 덮어주세요. 이 멀칭 이불은 한여름 폭염에도 땅속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흙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가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도 흙이 파이지 않고 흙탕물이 튀지 않아 식물이 뽀송뽀송하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볏짚이나 마른 풀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며 유기질 거름이 됩니다. 모종 구멍 안에 넣어둔 영양분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꼭꼭 가둬두는 마법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으로 비로소 토마토 심기의 모든 여정이 완성됩니다. 이 완벽한 봉인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텃밭에는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토마토 농사의 비밀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무심코 버리던 달걀 껍데기와 바나나 껍질이 배꼽 썩은 병을 막고 당도를 높이는 마법의 약이 되었습니다. 생선 찌꺼기와 아스피린, 커피 찌꺼기가 뿌리를 거대하게 만들고 병충해를 이겨내는 천연 방패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종을 얕게 심는 실수를 버리고 깊게 혹은 눕혀서 심는 기술, 그리고 흙을 덮기 전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채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흙 속의 미생물과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는 진짜 생태농법의 정수입니다. 이번 주말 텃밭에 나가서 모종을 심으실 때 오늘 배운 구멍 속의 비밀 레시피를 꼭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여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밭에는 어른 주먹만한 새빨간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가 휘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쏟아지는 수확량에 놀라 이웃들과 바구니째로 나눠 먹게 될 그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가꾸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농사 꿀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토마토 심기 비법이나 오늘 배운 팁 중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텃밭 이웃들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꼭 역대급 토마토 풍작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